게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동시에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의 게임 시장으로 성장하여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또한 중국 정부의 규제는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22일 중국 당국은 국가신문출판사 온라인 웹사이트에 온라인 게임 관리 방법 법안 초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과거 2010년 이미 한 차례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 관리 임시규정법을 발표하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게임 중독 방지에 대해 보호를 강화했던 적이 있었죠. 이번 법안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규제 내용이 있었지만 전 세계 게임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든 건 바로 게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였습니다. 다양한 규제 내용이 공개되었지만 시간을 흔든 건 바로 이 가챠, 아이템 뽑기 기능 제한이었습니다. 해당 법안 초안이 공개된 바로 다음 날 중국의 주요 게임사들의 주가가 대폭 하락했죠. 물론 해당 초안은 바로 다음 달인 1월에 삭제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철회인지 아니면 단순한 연기인지 확실치 않아 중국 게임 시장의 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나다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게임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중국 베이징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중국 게임 규제 현황과 이에 대한 게임 회사들의 대응, 그리고 미래 게임 산업을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제시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우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온라인 게임 관리법 발의 배경에 대해 분석하고 중국 현지에 방문해서 실제 중국 게임 소비자와 게임사의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방문 첫날부터 저희는 큰 난관을 마주했죠. 앞으로 중국에서 불심 검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의심받을 경우 현장에서 전자기기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는 대신 온라인을 통해 중국 게임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재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24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었고 역시나 예상대로 사람들은 게임사들의 주요 과금 방식인 아이템 뽑기, 즉 가챠 방식에 불만족스럽다는 답변을 해주었죠. 물론 게임사의 비즈니스 모델 구조는 월정액, 배틀패스, 아이템 판매, 확장팩과 같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었어요. 과거의 게임사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일방적으로 아이템 판매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해왔지만 최근 특히나 미호요사의 원신이라는 게임의 등장을 시작으로 온라인 게임 시장, 특히나 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챠 아이템 뽑기로 바뀌게 된 것이었죠. 물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은 원신이 최초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이미 기존 일본의 여러 모바일 게임에서는 가챠 시스템을 통해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있었으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은 정말 극악으로 낮았죠.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호요사는 원신의 천장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이로 인해 게임 소비자들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지속적인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원신은 기존 가챠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저들에게 더욱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그래픽과 몰입도 높은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이를 기점으로 수많은 게임사가 해당 비즈니스 모델 구조를 따라하게 되었죠. 2021년 8월 3일 중국의 관영 언론사인 중국경제왕에서는 정신합병, 수천억 달러 산업에 잘하다 라는 자극적인 기사의 제목을 통해 온라인 게임을 정신을 지배하는 아편 또는 전자마약으로 묘사하며 미성년자 게임 중독 문제를 집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중국 최대 소비자 고발 웹사이트인 중국 소비자왕에서 미성년자, 미호요 온라인 게임 가챠로 만위엔 지출, 환불 어려움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되었는데요.
해당 기사에서는 한 미성년자가 부모의 스마트폰을 사용해 게임을 플레이하여 몰래 수백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게임에 지출했는데요. 뒤늦게 이를 인지한 부모는 게임사로부터 환불 요청을 했지만 결국 거절당하게 된 사례를 다루었죠. 이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도되며 미호요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온라인 게임, 특히 미호요에 대한 압박을 언론을 통해 지속해서 가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온라인 게임 관리법, 법안 초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한 언급은 없었으나 미호요의 천장 및 가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당 법안이 공표됐던 당시 각 게임사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3곳의 게임사에 방문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몇 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정말로 공표되면 바로 실행을 하는 게 공표되면 그 공표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을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작년과 재작년에 16세 이상은 뭐 접속을 제한을 주는 법률이 밝혀졌어요. 16세 이하가 밤에 게임을 몇 시간 이상 하면 그래 그게 왔을 때 한국에는 없는 시스템인데 즉각적으로 우리 개발팀에 요청해서 이걸 개발해서 그걸 적용해서 如果它真的这个法律它通过了，就直接影响到你们公司的这个销售嘛，是吧？对，但是影响不大。当时这个法律就是一开始提出来的时候呢，你们就是有没有就是一些准备，就是对应这个法律？我们也当时想着，可能有一些证件、这资质需要办理，我们也准备。后来等着那个时间段，当时应该是1月20多号，后来也没有什么消息，以后大家都就已经就平稳的过渡下来。去对应这些未来会有的法律。是这样的，首先第一点，咱们要分几类。在中国的整个这个游戏行业，它的公司的这个水平是参差不齐的。大的公司呢，头部厂商，然后包括像我们，就是正经在经营游戏的这些厂商，他们肯定都会按照这个法规，然后去严格执行。小的有一些就是小的这个规模比较小的运营商，他有可能会钻这个法律的空子，但是我觉得就是长久来说的话，还是按照这个实际的这个新的法规调整自己的运营思路，以合规性为第一运营方式为主，这个很重要。要不长久来说的话，毕竟这个法规出来很多东西，它也是对于用户是个保护，对于公司发展呢也是个保护。我觉得这块的话，你只要是按照合规来走的话，对于整个的行业来说也是一个比较积极。 인터뷰 결과 중국의 주요 게임사들은 온라인 게임 관리법 초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으며 법안이 명확히 공표된 이후에만 본격적인 대응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향후 법안이 실제 공표될 경우 게임사들이 어떤 전략적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는 스스로 소비자인 동시에 게임사의 입장에서 혁신적인 온라인 게임 비즈니스 모델 방안을 제시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중국과 한국의 RPG 게임들은 주로 아이템 판매와 가챠 시스템에 의해 의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소비자에게 불만을 초래하고 정부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중국의 온라인 게임 관리법 초안이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제약을 가하면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소비자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오픈월드형 RPG 게임에서 보물상자 시스템을 활용하여 가챠 시스템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모델에서는 상자를 개봉할 때마다 보상 확률이 증가하며 40회 개봉 시 특정 아이템을 100%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모델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반복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죠. 이번 나다운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현지, 특히 다양한 온라인 게임사를 직접 탐방하고 인터뷰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어 무척 기뻤습니다. 게임 산업에 대해 오랜 관심 덕분에 단순히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넘어서
게임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와 시사에도 주목해왔는데요. 비록 중국이 한국에 비해 게임 산업이 늦게 시작되었지만 최근에는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 한국을 넘어서려는 추세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중국 게임 산업에 적용된 법안으로 게임 속의 중국과 관련된 문화와 역사를 필수로 콘텐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안은 중국 게임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중국의 문화를 전 세계로 퍼뜨리려는 큰 포부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게임 산업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바다 이야기 사태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이 산업에 대한 시각을 흐리게 했고 최근에는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이 발생하여 대응이 늦어지는 모습에 대해 게임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중국 정부의 법안이 다소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를 자국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나다운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게임 업계에서 직접 활동하는 인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값진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졸업 후에도 제 꿈을 이어가며 게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